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강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마린 종합물류 이상열입니다. 네,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단독방송으로 생방송 보도 나간 이후에 연속으로 몇 편에 대해서 아기 카르텔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나 팩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성열 대표님께서 거주하는 곳에 와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한 이틀 정도를 날 샜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버겁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저희 스태프들한테 SOS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앞에는 감독님, PD님 다 나와 계시고요. 함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선라이즈 FNT와 슈퍼마린 종합 물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선라이즈 FNT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예, 실제로 평택세관, 인천세관, 식물검역소, 시각청 신고를 계속했었고요. 국민신문고, 예. 장관님, 그리고 직접 검찰에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었거든요. 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근데 변호사도 선임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간단한 거예요. 선라이즈 FNT에서 그동안 이제 네. 밀수했는 리스트예요. 이 자료는 뭔가요?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수입해가지고 대기업 농협에 납품했던 리스트고요. 슈퍼마린 종합물류에서 네, 맞습니다. 수입을 하고 관리하셨던 내용이에요. 저희 같은 업체들은 수입을 해서 컨테이너 채로 이렇게 판매가 되거든요. 네. 납품이 되죠. 네. 그러니까 한 5일이면 5일 늦어도 7일이면 무조건 컨테이너가 빠져요. 그러니까 사장님 창고에 물건이 들어왔다, 바로 나간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식약청, 식물검역소, 세관 이렇게 검사를 끝내고 이제 대기업이나 농협에 납품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관세청에 수없이 슈퍼마린 종합물류, 슈퍼코리아 종합물류 그동안 수입했는 리스트를 달라고 해도 제출을 안 해줘요. 대신에 이제 식물검역소에서 제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것도 많이 빠져 있는 리스트예요. 네, 그럼 이건 몇 년간에 걸쳐서 사장님께서 수입을 하셨던 내용이네요. 그렇죠. 제가 사업 초기에 이제 냉동 부추 대파, 양배추, 무, 나중에는 이제 냉동 고추, 예, 생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네. 잘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회사의 이 많은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네. 저와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다 이제 차례차례 짓밟는 거예요. 죽이는 과정.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저희가 방송에 했던 선라이즈 FNT 수입인가요, 여기도요? 네. 네, 수입 내용과 네. 슈퍼마린 종합물류 수입 내용에 대해서 제일 큰 차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가지고 와서 컨테이너처로 납품을 하는데 이 업체는 이제 그러니까 원물, 원상태의 고춧가루, 콩, 생강, 마늘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야 돼요. 네. 가공을 해서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 가공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공하면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많이 받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5일, 7일 만에 빠지니까 네. 이 작은 스페이스도 회전만 되는 되고 거고요. 여기는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가공, 그러니까 그 시간 그리고 장소 이 장소에서 이제 공간에서 제약을 받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럼 제가 저기 서류를 이틀 동안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장님, 그러니까 슈퍼마린 종합물류는 평수로 했을 때 900평 정도 되더라고요. 1000평입니다, 총. 1000평이요? 예. 근데 여기 선라이즈 FNT는 앞선 방송에 말씀했지만 24평 정도 25평에 시설이. 고가 6m, 7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단 적재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저희는 12m에서 14m라서 6단 적재까지 됩니다, 중앙은. 네. 제일 낮은 데는 4단 적재가 그럼 되거든요. 팔레트를 가져오든지 컨테이너가 왔을 때도 충분히 야적을 할 수 있고 그 위에 2단 적재도 된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우리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 자료를 보시면 콩나물콩하고 뭐 고춧가루, 녹두, 뭐 검정콩, 마늘이 많이 돌아요. 네, 이거를- 항목은 그렇고 예. 제일 큰 차이점이 사장님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잡아놓고 있고 그렇죠. 못 나가게 하죠. 못 나가게. 네. 그러니까 회전을 막는 거고 선라이즈 FNT는 계속 들어왔다가 오히려 시간이 걸려서 가공을 해야만 되는데 되죠. 예. 오히려 더 빨리 나가고. 그렇죠. 이 2012년도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2013년부터 저희 업체를 이제 망가뜨리고 수많은 다른 업체 사장님들을 경쟁 다 예, 짓밟으면서 2013년, 14년도 이들이 이제 수입했는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엄청난 14년도. 향이거든요. 예. 14년도만 해도 예, 지금 엄청나죠. A4용지 3장인데 네 장이죠. 4장인데 네. 보니까 한 페이지에 약 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네, 4장이니까 한 200건 정도를 그러면 거의 365일이니까 뭐 한 3일 이틀의 상관으로 매일 들어오는 거죠. 물건들이 빠졌는데 양을 보니까 평균 20톤에서 24톤, 적은 게 77톤이고 약 40톤이네요. 엄청나죠. 그러면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자료인데 네. 이 자료만 보시더라도 아, 이 정도 물량을 빼기 위해서 수많은 농산물 수입 업체들을 다 죽였구나. 그거 한 건당 그 탄루액이 얼마큼 됩니까? 건당. 아주 작은 거는 6천만 원대에서 보통 뭐 1억, 많은 거는 2억 2천 잠깐 정도거든요. 화면 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8세를 한 게요? 2억 9천, 예. 지금 그 A4 한 장에 50개 정도 항목점으로 보이는데 한 건당 보통 탄루액이 한 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A4 한 장이 거의 한 몇십억, 몇백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2016년 말까지 추정하기로는 거의 1,000억대가 넘거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대기업을 통해서 국산 동갑이 되면 가격이 두세 배가 돼요. 그러면은 검사해야 될 걸 안 하는 건 경우가 많이 식물검역소 식약청에서는 이제 이 원료가 돌아서 이제 뭐 유관검사, 소류검사로 프리패스가 돼요. 네. 중요한 세관에서 이제 관리 그러면 대상이나 실제 샘플 테스트는 가서 육안으로 보면 현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물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마늘이면 마늘이 있고 네. 생강이면 생강이 있고 고추면 고추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한다니까 네. 그 검사만 하고 가공하는 것만 네. 검사를 한다고요? 아니 업무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합격을 시켜주고 실제로라면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진짜 시간이? 업무를 가지고 인건비 체크를 해야 돼요. 인원이 몇 명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물을 몇 톤을 썼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전기료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 한 펌봉만 제대로 검사를 해요.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톤씩 50건이면은 네. 1000톤이네요. 네. 1000톤에 따라서 그거를 재배하는 시간과 공급된 물과 그에 따른 전기 이것만 계산해봐도 대략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는 건지 가공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네. 확인을 논리적으로 했어야 보면 되는데 역으로 확인을 안 계산해도 했다는 충분히 거죠. 나오죠. 안 했다는 거고 그걸 찾아내신 거잖아요. 예. 선라이즈 FNT가 그런 식으로 세금 탈루하는 걸 찾아내고 그다음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고를 그래서 하셨어요. 네. 계속 신고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기간에. 왜냐하면 저 전에 사장님들을 도산시키는 걸 지켜보면서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오고 저는 이제 그 사장님들을 도산하는 게 안타까워서 냉동고추 수입하시는 분들 전국의 건조장, 제부장 사장님들한테 신용장을 빌려드리고 통관 비용을 빌려드리고 창구비까지 예상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제가 더 눈에 가시였는 거예요. 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하니까 그분들이 연달아 도산을 하시면 여기는 타깃이네요. 네, 창구업자들은 자동으로 도산이거든요. 상생은 연쇄적으로 도산이 되니까요. 물건이 없으니 창고도 도산을 할 수 있으니 네. 그 업자들 동종 업자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32회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너무 어렵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세관원들이 전현직 세관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그 관련 부처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계속 넣으신 거잖아요. 네. 몇 번이나 넣으신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게 지금 그 150번. 150번. 네. 그러니 지금 그쪽 입장에서는 네. 완전 이게 공익 제보자인데 네. 그렇죠. 문제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나쁜 놈이네.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요. 네.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일 실망했던 부분이 그래요. 간세청에 평택세관에 신고를 하면 평택세관에서는 연루가 되니까 뭐 막는다 치고 인천세관에 신고하면 또 인천세관에서도 그러고 간세청에 신고하면 적어도 이게 직원들 뭐 감찰이나 선라이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줄 알았어요. 이성열이가 선라이즈 FMT 사장들과 평택세관 직원들이 유착돼서 나쁜 짓 한다고 간세청에 신고를 해요. 그거를 사건을 평택세관으로 내려버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노출되는 거지. 노출되고 이제 찍히죠. 쉽게 말해 저희 같은 업체는 뭐 계장 한 사람이 맘먹고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거든요. 아주 쉬워요. 물건 뭐 제대로 못 나가게끔만 막아도 보도가 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못 나가게 하기도 그렇죠. 했나요? 이 기록들이 왜 간세청에서 제가 지금 슈퍼마린 슈퍼코리아 그 비밀번호 수입했던 걸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100번이나 타기간까지 묶어서 이야기를 해도 못 해줘요. 그러면 6개월, 1년 반 동안 잡아놨던 기록들이 있거든. 뻔한 거지 않습니까? 이 많은 물량이 한국이라는 시장은 되게 좁아요. 예전 같으면은 이 양념류가 많이 소비가 됐는데 요즘은 워낙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시장은 뻔한데 이 원래 기존에 하던 업체들 아웅다웅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업체가 등장을 해요. 그렇지. 근데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은 냉동 고추를 가져와서 건조장에서 말리고 다시 이걸 재분장 가서 고춧가루를 만들고 유통업자가 또 시장에 공급을 하고 시장에서 파는데 그러면 이 냉동 고추 하나로 여러 업자들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고춧가루를 가져와 가지고 단번에. 네, 대기업에 뿌려대면 단가 당시 이제 냉동 고추 말려낸 게 키로당 6,000원, 6,200원 했는데 4,800원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작은 그 유통 업체들한테 뿌리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 뿌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에.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네. 대기업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고 하는 거죠. 왜 대기업이 필요했냐면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었다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가. 내가 4만 원, 5만 원 빼먹는데 만 원짜리 영수증 끊어줄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보안도 필요하고. 자 그러면 네. 대기업도 이게 밀수품인지 뻔히 알면서 산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당연하죠. 짜고 치는 거죠. 네. 하 참나. 근데 이게 대기업들도 아니 당연하다고는 하지 말자. 네. 아, 되게 네. 합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네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땐 대기업들로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이 뭐 막대한 권력자들이 특히 식품회사들은 만약에 검찰이다. 검찰에서 식약청소장이나 식물검증소장, 세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협박해버리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렇지. 현실은. 제가 그 강성 기자님 현재 그 리스트업하고 네. 신고했던 그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조사했던 자료에 있는 리스트하고 크로스 체크 하신 거죠? 네, 그 실제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조사관은 실제로 그러니까 조사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수사관 쪽 네네 특별사법경찰관이고요. 어떻게 생채기를 내고 신고자의 생채기를 냈냐면 동종 자회사신 건가요? 지금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제 동생이랑 그 이종 사촌 동생, 이창현 씨. 네, 그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4월 1일 날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고 4월 7일 날 이제 직원이었던 사람을 불러요. 평택세관에서. 불러서 그동안 제가 선라이즈나 다른 업체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고하셨던데요. 슈퍼코리아 종합물류가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했다고 조사를 시작해요. 표제도에는. 근데 안에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엉뚱한 소리만 해요. 생강 이야기하고 냉동고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보시는 뭐 검사님이나 검찰계장님은 이 업체
고춧가루 밀수하는 나쁜 업체라는 인식이 바뀌었다. 이미지를 심는 거죠. 근데 이 뒷장부터 해가 끝까지 읽어보면 이 고춧가루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밀수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고춧가루를 밀수를 했으면 제목만 다르게 뽑는 거예요. 그렇죠. 제목만. 기레기짓 하는 거네 기레기죠. 네. 타이틀만 여기서 지금 이게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제 조사하는 담당 검사가 네.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많대요. 제가 여러 사건 해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대요. 그렇구나. 답답하네.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자, 요게 네. 단적인 예인데 저희 직원들이 불려가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잠깐만 그 클로즈업 좀 할게요.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비용이 아까 그 몇천억대. 몇천억대인데 네. 그게 선라이즈 FNT라는 작은 회사 한 군데가 그렇게 모은 금액이 그 정도인데 네. 그 당시에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 관세청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택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을 들기로는 인천, 네. 부산, 뭐 기타 다른 동해, 목포까지 목포. 예. 많은 항구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평택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이후에 신문 기사들을 보면 뭐 대충 그렇고 저도 뭐 부산, 인천에 인맥이 있으니까 그 신문 기사 크로스 체크한 거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국세청장에 관련돼서 갑자기 윤석열 검찰 쪽에서 조사가 들어갔었죠. 네. 어떤 식으로 조사가 들어갔고 상황이 그렇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그때 이성열 씨 안색이 많이 맑아졌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아픈데 사실 몇십인데 창백한 거예요. 창백. 실제로 제가 조사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19개월에 걸쳐서 이건 다른 항구입니다. 네. 부산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멍게 수입을 1,000억어치를 해요. 1년에. 그런데 그 중에 약 500억어치를 폐기를 해요. 저는 그 당시는 잘 몰랐었어요. 이게 어디로 갈까? 감독님 계시면 같이 우리가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으로. 그런데 지금 평택항에 대해서 요 내용을 접목을 시켜보니 지금 PD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이 항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제가 국정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뭐 2년, 3년 가까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교차 검색을 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폐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폐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폐기를 하는 저는 건가요? 후자라고 보고요. 앞선 질문에 100%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기라는 거는 물건이 상했다거나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기간이 지나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무슨 도산이 나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바로 폐기를 해요. 그리고 또 수입을 해서 또 폐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1년 양을 보니까 한 1,000억어치 돼요. 그 중에 500억어치를 폐기를 하는데 폐기를 한 곳이 없어요. 어디선가 태우거나 그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 많은 양이 어디로도 가지 않아요. 소각장에 가는 것도 없고 폐기물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폐기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네. 실제로는 폐기한 게 아니고 분명히 다 어디론가 다 유통이 그 됐다. 문서가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국정감사 자료에 제가 추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폐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그거는 네, 그런 제가- 교차 검색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관세청이나 식물금융소, 식약청, 뭐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를 사서 진정서를 였어요. 상세하게. 서울중앙지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 당시 이 선단지 FNT가 워낙 문제가 많고 여러 사장님들이 신고를 하고 해서 관세청 감찰과장과 중앙지검 외사부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뭐 늦어도 아무리 바빠도 뭐 한 6개월, 1년이면 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2, 3년을 끌면서 이 막대한 양들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돼주는 거죠. 시간을 벌어주는. 그렇지. 뭐 밖으로는 우리 조사하고 조사받고 있으니까. 있다. 그치. 우리가 조사받고 있다. 떠들면서 엄청난 양을 대놓고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공중파나 대형 채널에선 다루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봐요. 앞서서도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약 150건 이상
국민신문고 지자체 신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메이저에 제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방송사에 다 제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촬영도 와서 있었고. 촬영까지 다 하셨다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간세청, 네. 국세청, 네. 식약청, 신문검역소, 경찰을 거론하고 있고 음. 무엇보다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떠들어봐야 저 하나 죽이는 게 낫지.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이런 프로그램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조차도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검증을 하시고 나면 아마 이 사람이 진짜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확대된 주장을 했는지 검증이 되고 나면 메이저도 마지못해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 대표님 제보를 받고 우리 타이틀로 뭘로 갈까 할 때 네. 이게 카르텔이라고 말을 한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한 구석에서만 뭐 세관 한 부서에서만 뭐 평택 세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조직적으로 네트워크로 하나의 카르텔을 이루어서 다 막고 있고 다 같이 공범돼서 죽이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것조차도 막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처럼 이제 작은 채널, 이제 막 성장하는 채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제 진보진영 유튜버 분들하고 우리랑 연대해 주십사. 우리 힘만 가지고 약하니까. 솔직히 의식 있는 이라고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은 뭐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이런 이야기 그 정도 있었구나. 저 사람 그냥 피해를 봤구나. 근데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중국산이든 베트남이든 농산물이 좋아요. 좋으면 좋은 걸 합당하게 식약청, 식물검역소 관세를 내고 가져와서 뭐 공급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관세를 포탈을 하고 세금을 적게 내고 식약청, 식물검역소 검사를 제대로 안 맡으면 우리나라 토양에 이제 병충해가 그리고 농약 성물이 있으면 근데 결국 보면 이제 뭐 전범 기업하고 사업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돈을 벌고 있고 우리 농민들은 돈도 못 벌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모르고 먹고 있다. 갈아엎고. 네. 네. 농민들만 불쌍하네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우리도 불쌍한 거지 뭐. 제가 2015년도에 저가 신고하고 장난치는 업체, 특히 선라이즈부터 해가지고 지성 인덱스트리 이 업체가 저가 신고해서 농협에 납품하는 거를 농협조합장, 감사 수많은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싸게 사가 농민한테 보면 인기가 좋을지 몰라도 가을 되면 대폭락을 해서 농민들 시값도 안 나온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그 선라이즈 사건이 있었을 그 2017년 당시에 최진실 국정농단 세력들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조사를 했던 부서가 박경수 특검의 윤석열 쪽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막 수사를 하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검찰의 윤석열 팀에서 언론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순실의 비자금이나 자금의 흐름들이 보이고 굉장히 많은 비자금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모두를 찾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찾은 거라도 이게 국고로 환수가 됐냐 그리고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차명 계좌 갖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냐. 예를 들어서 국고로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물어보신 의원이 있으셨죠? 그렇죠. 어떤 분이셨죠? 박영선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어떤- 검찰에서 어떤 계속 계좌로 조사를 안 하냐. 그 당시 어떤 계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어떤 계좌인지 정확히 한번 그 시청자들 인천세관 조사과장 이상기 조사과장의 가장 차명 계좌가 최순실 이제 80억? 그치. 예 최순실 차명 계좌가 이제 80몇 억이라고 두 개인가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더 많은 돈이 몇백억이다. 있을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 신문기사는 80몇 억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개 공무원 예. 한 일개 공무원의 과장급 되는 사람의 예. 차명 계좌를 발견했는데 예. 수십억씩 들어있는 두 개의 계좌가 발견이 된 거죠. 예. 근데 한 계좌에 약 100억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있었는데 예. 어느 날부터
소 단위로 100만 원씩 쫙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거를 갖고 국감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담당 관세청장은 그리고 담당 검찰들은 조사 중이다. 네. 근데 그 이후로 그 계좌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렇죠. 답은 나왔었죠.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왔죠. 아니 조사 중이다. 조사 중이라는 얘기는 이미 확보했는 그 계좌들에 이미 돈을 확보한 거는 조사 했으면 중인 거고 네네. 일부는 또 아예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답답합니다. 2016년도에 경기 남부 경찰서 해양범죄수사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앞전에 수없이 신고를 하고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욕을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최순실 일당을 다 잡아들였던 윤석열 호에서 예. 갑자기 최순실의 일부 부자금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갑자기 그곳에 윤석열의 그 처인 김건희의 막내 고모부의 장진호가 딱 등장을 해서 그 이권들을 하나씩 가져갔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작업에도 치고 장진호가 있었고. 네. 자기가 진역을 5년 2개월 보낸 사람을 이 침투를 시켰어요. 아, 선라이즈 그래요? 그 얘기 좀 FPT 약간 해주세요. 네. 장진호가 이제 같이 생강 사업을 하던 사람이 뭐 문제가 돼가 같이 구속이 됐다가 장진호는 그 다음날 풀려나고 이 사람은 5년 2개월 살고 났어요. 그래서 장진호한테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이제 화물차, 냉동 탑차를 이제 고가를 사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선라이즈 FNT에 콩나물 콩하고 녹두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장진호가 그분을 하여금 썬라이즈에 비리를 캐라고 한 거네요. 그걸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연루가 돼 있는 건지 그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무튼 꼽는 건 맞았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제 선라이즈 FNT 이런 자료들을 그 장모인 최은순한테 그 팩스를 최은순하고 해놨어요. 직접 팩스를 보내시고 통화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몇 번 팩스를 보내고 여직원들 있는 데서 여직원들 시켜가지고 보내고 제가 통화를 전화를 다시 지금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팩스를 저런 자료를 네. 선라이즈의 저런 자료를 직접 취합을 해서 팩스를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죠. 예, 네. 윤석열 누구한테 장모인 최은순한테 보냈어요. 최은순한테. 네. 보내고 아니 통화를 썬라이즈의 비리를 왜 최은순한테 보냅니까? 그때 이제 장준호가 처 조카 사이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조사해가지고 아니 윤석열은 검찰이고 네. 최은순은 일반 민간인인데 저도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나이가 어리고 뭐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사실은 저희가 계속 자료나 그 옛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처음부터 같은 시간대에 있었어요. 니코마스님 열린 공간이 아니고 열린 공감입니다. 2011년 이제 제가 냉동냉장 공사할 때부터 이 사람이 저를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2012년 초에 저희 창고 오픈 날에 평택세관 출신 간세사가 냉동고추 한 컨테이너를 였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업자들은 10건씩 묶고 왔거든요. 근데 한 컨테이너만 들어온다는 것도 의아했는데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업무를 보는 뭐 사장도 있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하세요 하고 저는 영업만 다니까 내역을 모르니까 전화를 하는데 계속 의도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물건을 첨려주니까 생색을 내는갑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어쩌고 하다가 식물금융소에서 저희 창고가 마이너스 18도가 안 된다고 물건을 못 받게 했어요. 그게 정말 다행했는 거예요. 그 물건이 이제 다른 창고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직원이 점심도 안 먹고 그 창고에 가서 뭐 일을 한다고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밥을 먹고 가라. 아무리 뭐 일도 급하지만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데 굳이 밥도 안 먹고 가서 삐네 전화가 왔어요. 이거 밀수됐는 거다. 뒷줄만 이제 냉동고추 3줄이고 뒤에는 이제 압축고추가 실려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냐 하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 보내라 했어요. 제가 받자마자 통관지원 가장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밀수 신고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포상금도 받고 표창도 받을 거라고 대개 직원들이 업돼 있었어요. 근데 평택세관 조사계에서 저희를 들이닥쳐서 제 핸드폰부터 뺐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다른데 만약에 통화를 했으면 저를 엮어가 겸날에 문 닫게 하려고 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뭐 조사받으러 오라 해가지고 가고. 그럼 들어오려고 했던 그 업자가 예. 지금 넣자고 했던 한 컨테이너가 예. 냉동 고추만 있는 게 아니라 뒷줄은 다 압축, 건고추. 건고추죠. 압축? 네. 그러면은 그거는 밀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밀수로 엮이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거를 맞았으면 세율이 다른데 만약에 그 관세사나 그 사장이 누구냐고 통화를 했으면 공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그거는 일종의 던지기가 미끼, 되는 미끼. 그렇죠. 네. 첫날 개업 첫날이에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저희 열린공감 TV는 이제 만든 지 한 4개월밖에 안 된 채널이고 구독자가 10만도 채 안 된 채널입니다. 뭐 많은 현재 실방에서 뭐 MBC 스트레이트에 제보를 해라, 공주파 어디에 제보를 해라, 뭐 다스베이다에 제보를 해라, 더 큰 유튜브에 얘기를 해라, 많은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왜 이성열 씨께서 그 수많은 그 공중파와 정말 그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놔두고 네. 굳이 열린 공감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다 일일이 봤어요. 뭐 여야를 떠나서 이제 큰 채널부터 해가지고 근데 앞전에 이제 이렇게 뭐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너무 명확하게 하고 자막이나 영상도 짧으면서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너무 방대한 양이고 저 자신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야기를 해봐야 대부분 일부분만 듣고 지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성 기자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금 2박 3일 동안 밤새면서 서류를 검토하시고 저요? 네. 네. 이 채널이면 적어도 내 이야기를 다뤄주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이제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못 만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강성 기자님, 저희 열린 공감에서 이 건을 다루기 전에 네. 저희가 되게 많이 상의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자료이고 방대한 큰 건이고 네. 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저희가 앞으로 헤쳐나갈 앞날이 진짜 깜깜한데 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되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네. 현재 심정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느낌 받으신 게 있으신지. 오늘만 국한에서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틀 동안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다거나 담을 수 있는 이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PD님과 스태프한테 SOS를 청한 건데 실제로 제가 이성열 대표님과 동고동락이랄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국민이 아실 권리와 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질문도 주셨지만 아무도 안 들여다보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린공감 스태프들이나 지금 저 역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하나 공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이런 좋은 날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 끝까지는 갈 겁니다. 저희가 원래 모토로 삼는 게 네. 보통 정치를 다루는 뭐 언론이라던가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렇게 각종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서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행동하는 거 이게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그 진행 과정도 계속 우리가 그 해결책까지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저희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작은 채널에서 이렇게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어중이 또중이 앉아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지금처럼요?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도 바라는 게 저희가 이걸 뭐 독점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채널에서 엊그저께는 이제 서울의 소리도 저희가 나가고 했는데 더 큰 채널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더 힘을 가지신 분들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 최선을 다하고. 네, 저희가 일단 맡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더 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사건을 맡아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는 기꺼이 넘겨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왜 여기 왔느냐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를 도와서 믿고 같이 가주시는 게 더 현재 상황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사의 품격이라는 그 채널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사 발전소에서 또 함께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서울의 소리가 함께 했고요.
더 큰 채널에서 이제 계속 하겠다고 이 이야기를 주제를 다루겠다고 현재 협조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아마 이런 시간 내에 안녕하세요. 아마 연합으로 해서 진보 채널 전체가 한 10개 정도의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성렬 씨 힘을 좀 내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너무 몸조리지 마시고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동안 2013년부터 15년까지 수없이 신고했는데 처음에 의욕만 보이다가 다들 뭐 연락도 안 받고 회피를 하더라고요. 근데 2016년도에 경기 남부경찰서 해양범죄수사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1년 동안 선라이즈 FNT하고 평택세관 유착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뒤에 배후 세력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했다.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반신반의하다가 이거 수사 시작하면 무조건 막힌다. 그래서 수없이 뭐 팀장하고 담당 형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게 그때 당시 수사해서 검찰로 보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찰에서 전문팀에서 수사를 해서 네. 검찰로 넘긴 자료네요. 예. 서울 제 진술만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저희 변호사한테 사건 번호를 3번이나 전달을 해줬는데 변호사는 사건 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소리를.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경기 남부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수사 협조를 했는데 경찰 사건 번호와 검찰 사건 번호를 달라고 1년 가까이 요청을 했어요. 안 돼요. 겨우겨우 이제 경기 남부경찰서에서는 경찰 사건 번호를 줘요. 아, 그러니까 경찰에는 사건 번호가 있었는데 네. 그거조차도 1년 동안 알려주지 않다가 네. 1년 뒤에 가서나 겨우 경찰 사건 번호를 알려줬다? 네. 그래서 이 경찰 사건 번호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없이 조회를 했는데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조회는 또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사건 번호를 알아냈어요. 알아내고 이제 내가 이런 수사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민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뭐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누구한테요? 뭐 대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검에서. 대검에서 네.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네.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네. 그냥 대검입니다. 네.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그거 제가 볼 때 가면 공익제보 같은데요? 수원지방검찰청 가면 해줄 거라 해서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막 대검에 전화 받고 왔는데 혹시 전화 받은 거 없냐? 그러니까 3일 뒤에 오라는 거예요. 또 전화가 없더라고요. 찾아가니까 이걸 주는데 이 내용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 자신도. 저도 놀랐습니다. 왜 놀란 거예요? 이거 보고 빨리 이제 오시자고 제가 공사할 때부터 이 평택세관에서 상품권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많이 좀 뜯겼어요. 상품권?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상품권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맞습니다. 상품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상품권이 아니에요. 상품권은 뭐 일부고 이게 평택세관 비리와 선라이즈 FNT 내용이거든요. 자, 평택세관에서 이 사건 결론은 녹취록 뭐 제가 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께 틀어주세요. 네. 그 담당 형사님한테도 양해를 구했거든요. 네. 막바지에 몰리면 그거를 틀어도 된다 했어요. 평택세관장부터 12명이 엄청난 상품권을 걷어들여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다 기소를 해야죠. 조사를 하고 기간 통보를 해요. 기간으로 간세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넘겨요. 그리고 뭐 핸드폰을 또 받아요. 핸드폰 받아는 그것도 걸리고. 상품권처럼 핸드폰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야간에 평택세관 윤종원 반장이 저희 창고에 무단 침입해서 건고추 25톤과 철파레트를 훔쳐가요. 그거를 이제 상관인 그 사람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3명이 제주도까지 찾아서 뭐 돈을 물어주겠다 하고. 빌고, 네. 근데 못 오게끔 막았어요. 선라이즈 FNT랑 간세청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슈퍼마린 종합물류 여기를 관리대상 에스테를 찍어서 영업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했냐. 자기는 담당이 아니지만
서류를 보고 이 정도면 이 회사는 부도납니다. 같이 조사받던 관세사들까지도 자료를 보고 이 정도로 이 회사를 찍어대면 이 회사는 부도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민형사 조치를 하라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민형사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까지가 다 됐고요. 근데 당시에 담당 형사들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청장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청장한테? 네, 관세청장. 천호 관세청장이 이제 뭐 찾아오겠다. 아니면 경찰 수뇌부를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시죠? 강성 기자님? 너 직접 신고하셨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서울 세관장을 하다가 네. 관세청 차장을 하다가 네. 민간인이 돼요. 민간인. 네, 민간인 됐다가 다시 이제 청장이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최순실과 고영태 그리고 네. 유상영, 인천 조사과장 이상기, 김대섭, 천호 상품권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천호국 관세청장의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막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구속당하지 않으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어디 로펌에 가 있지 않나요? 네, 법무법인의 로펌의 회장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구속도 안 당하고 그냥 로펌으로 갔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영태, 최순실이 구속되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봐주는 차원에서 이 계좌에 있는 돈들과 그 돈들이 사라지고 이거를 누군가가 이 세력 말고 다른 세력이 이제 또 차지하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제가 이들이 이제 그동안 공무소 유죄하고 사무소 유죄해가지고 저를 구속시키려고 했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제가 신고를 할까봐 무리하게 구속 시도를 해요. 특히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017년 5월 달에 제가 뭐 구속유익이 처하는 게 3건이나 발생이 돼요. 그리고 뭐 집으로 뭐 통지서 하나 없고 전화도 없이 체포영장이 발부돼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그 검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니까 저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구나. 회장 끝난 거다. 네. 근데 정작 그 짓을 했던 매간매직을 하고 부정부패를 했던 공무원들은 더 잘 좋은 되고, 자리에 있고 승진을 저는 제 통장에 있던 돈, 회사 통장에 있던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횡령되고 시험자리 하나 없게 만들고 더 사람을 궁지로 몰더라고요. 진술서에 있습니다. 이성열 대표는 10원짜리 없는 글이라고. 네. 지금 계속 그 채팅창에 몇 분께서 계속 뭐 MBC에 가라, 유공에 가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성열 씨께서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뭐 말씀하시는 그런 대형 채널들에 계속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열린 공감을 지켜보시면서 다른 데들은 그냥 이슈만 던지고 마는데 열린 공감은 계속 뭔가 끝까지 가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 느낌에 저희가 부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까지 내려와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좀 용기를 주시고 구독자님들 저희한테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요. 네. 수사 자료를 그 대검에서 전해줬는데 네. 전달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고 모르죠. 제가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때는 대검 쪽에서 누군가가 네. 약간 공익적인 마인드? 네. 이건 좀 뭔가 밝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숨겨지거나 사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께서 그렇게 힘을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다 썩진 않았을 거다라는 약간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지금 모든 증거 자료들 중에 그런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차후에 뭐 저희가 이제 합리적인 희망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힌트를 줘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정도 한번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드린 BL 있지 않습니까? 네, BL. 물건을 수입을 하고 그 수출했을 BL에 때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구독자분. 물건을 무역을 하면서 수입을 하고 수출하면 모든 거에 대한 이 증빙 서류입니다. 그 번호 하나 가지고 이 처음 수출지부터 수입지까지 모든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송장 번호. 네, 송장 번호. 아, 우리 그러니까 택배 보낼 때 송장 번호 네, 같은 똑같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그 번호를 위조를 해서 이성열 씨를 잡아 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밀수를 하고 탈세를 했으면 그 번호를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세청에 검찰에서 했죠. 정보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 관세청 회신 내용에 위조된 번호가 옵니다. 그치, 관세청이 위조를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위조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이제 택배만 보내도. 그렇죠. 다른 옆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택배를 보내면 대한통운 들어가서 번호 넣으면. 특정 없이 쭉 받으니까. 나오잖아요. 네. 대한통운이든 뭐 KGB든 뭐 하여튼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쭉 그 시스템 속에 남는데. 남아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3개 중에 2-3개가 다른 번호가 옵니다. 아예 엉뚱깽뚱한.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다음 시간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성열 씨랑 이거를 같이 확인을 했었죠. 그 송장 번호를.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은 뭐 처음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네. 좀 팔로우하기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그동안 이 내용들을 조금씩 따라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얘기들이 과연 진실이냐 사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하나씩 풀어서 하나씩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증거를 놓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개발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고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저 자료가 한 2만 장 되거든요. 저 2만 장의 자료를 전부 다 저희가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다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장도 일부입니다. 그래요? 지금 저기 자료에 대해서 좀 잘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미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자료를 뭐 함부로 뭐 다루거나 그렇게 미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뭐 자료를 뺏길까 아니면 뭐 그럴까. 20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냈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다 올려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료 다 없어져도 돼요. 왜냐? 이 자료들은 다시 사건별로 받으면 제가 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냈거든요. 그 기관과 저를 고발했던 대기업가 거기서 자기들이 위조했고 공문서 위조하고 사무소 위조하고 이 부분만 제출해도 이게 얼마나 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정확한 말씀해 주셨죠. 네. 여기 저기 지금 햇빛마을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다 스캔을 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라. 네. 그럼 이제 이게 클라우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우리가 올려놓고 네. 나중에 우리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클라우드 접속 비밀번호를 뿌려버리면 되죠. 네. 네, 이게 2만 장 저 스키트라고요? 저랑 뭐 할 수 있어요. 제 동생이 기소가 됐는 게 6건이에요. 근데 불기소가 되는 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기 그 구독자 여러분 그저 어제부터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사의 북형님 쪽은 해킹에 당하셨고요. 저희도 계속 해킹 시도가 있어서 계속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야 저희가 안전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일단 오늘 생방을 저는 검사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제 농심자회사 태경농산이 저보고 횡령했다고 고소를 했을 때 평택경찰서에서 제가 혐의 없다고 이제 송치를 하니까 이 많은 검사님들이 다 기소를 못해요. 그냥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리고 결국은 다시 얘들 작전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 기소되는 게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이전에 제 동생이나 제가 기소될 때는 제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근데 지금 기소되는 거는 이 검사님이 딱딱 짚어야 될 것만 오히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년 만에 이제 정신이 차려졌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에 계신 국선 변호사님이 이거를 저를 딱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내 사건인데 이미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서류를 방치하고 안 보고 있었어요. 자포자기하고. 저기 그 강성 기자님이 어느 기자님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강성 기자님은 영남연합뉴스의 정식 기자님이시고요. 현재 열린공감TV의 프리랜서 기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 열린공감TV가 이제 곧 10만이 넘게 되면 정식 언론사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 이제 수석 기자님으로 아마 계속 활동을 하실 겁니다. 제가 강성 기자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2012년 그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시사 매거진이라는 이슈 메이커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냐면 진짜 이틀 동안 48시간이 부족할 만큼 이 일부의 자료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저 한켠에 이 잡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성열 대표께서는 그냥 세워 놔주세요. 네.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네. 모든 행동과 모든 진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열린공감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 감독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이거 저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제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일단은 커밍아웃 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실시간 방송은 저희가 따로 업로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방송이 끝나게 되면 바로 방폭을 할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이성열 씨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에게 저희가 현재 사건 의뢰를 할 생각이에요. 실제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임료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수임료의 이 정도 사건일 경우에 대략 한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께서는 정말 아주 인건비도 안 되는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직 있으면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누군지 다 알만한 사람이시고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좀 모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기부금법에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머리를 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거를 좀 모아주세요. 현재 이게 시급한 부분이라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적어도 저희가 이번 달 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서 다음 달에는 모금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 그 열린공감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모아서 바로 이제 그 형사권을 착수를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최 감독님 한 말씀 하세요. 많이 최 감독님 말씀하셨던데. 네, 저는 원래 찍사. 과묵. 그럼 인사드리죠? 네,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